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의 비언어에서 고백할 타이밍을 알아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학업과 일에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연애에서는 소극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멋진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백하기 전에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언제 고백해야 되는지 비언어를 알아채야 되는데요. 먼저 사람은요,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호의의 호혜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로 고백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관심이 있는 거고, 이렇게 등을 기대고 있으면 관심이 없는 거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의자에 등을 기댄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자에 등을 기댈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는 것이지만, 등을 기대면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잘한다면 그건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예요. 즉, 신뢰가 쌓였을 때 이렇게 등을 편안하게 대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가 쌓여서 상대가 나에 대한 편안함을 느꼈을 때가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퍼스널 스페이스를 확인하세요. 고백하기 전에 반드시 퍼스널 스페이스를 의식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거리예요.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지하철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사람 간의 거리를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누군가가 들어오면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공간을 말해요. 거리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학자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의 거리를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그리고 공적인 거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범주 안에서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의 차이를 구분했는데요. 이 거리는 상대하고 함께 있을 때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 점점 더 다가와서 달라붙고, 누군가는 점점 더 한 걸음씩 떼면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가 보이죠. 에드워드 홀 박사가 분류한 것에 따라서 보면요, 여자의 대략 어깨폭 요 정도의, 팔끝에서부터 여기 어깨까지의 거리가 한 40cm 정도 되는데요, 남자 어깨폭이 50cm 정도가 돼요. 즉, 한 사람 한 명이 이 들어갈 거리 이내, 이 팔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상당히 친밀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친한 사이에서 자꾸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뒤로 빼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퍼스널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심리적인 거리만큼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가까운 거리에 딱 서 있어 보면요,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옆에 딱 섰는데 내가 들어간 공간만큼 상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면 상대는 나와 심리적인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면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갈 거리를 남겨두고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마음의 거리가 멀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거리를 이용해서 친해지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의 근처에만 있으세요. 모임에서 만났다면 옆자리에 있고, 학교에서 만났다면 수업 시간에 옆자리에 있고, 취미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과 팀이 된다거나 그 사람의 근처에 있으면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두고 있으면 심리적인 거리도 좁혀지게 돼요. 이렇게 친해져서 둘이 만났을 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게 서 있어도 상대가 피하지 않는다면 심리적인 거리가 좁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째는요, 고백하실 때 카페인 음료를 마시세요. 고백할 때 도움이 되는 사항이 하나가 카페인인데요. 카페인을 섭취하면 설득하기가 쉬워진다고 해요.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마신 뒤에 고백을 하면 성공률이 높아져요. 단, 카페인이 흡수되어 체내의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상대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4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40분이 지났을 때 고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힘들게 그래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모호한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상대가 거절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있는 이성에게 갑자기 고백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놀라고 인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나를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은 당황스럽고 인지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돼서야 드디어 이해를 하고요. 세 번째가 되면 드디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호의의 호혜성을 바탕으로 나의 신뢰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반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대로 연락을 끊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변에 계속 계시면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됐는지 이 물리적 퍼스널 스페이스를 통해서 알아보시면서 고백의 타이밍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